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부터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실 우주 질량의 99%를 차지하면서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저 멀리서 뜨겁게 타오르는 별,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내리치는 번개, 마지막으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최첨단 스마트폰 회로. 이 셋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과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서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 이 세 가지가 모두 플라즈마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예측 불가능한 플라즈마라는 힘을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길들여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 공학적 마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술계의 두 거인을 직접 맞붙여보면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인 플라즈마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플라즈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체에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너무 뜨거워져서 더 이상 닭이 전자를 붙잡고 있지 못해요. 결국 양전하를 띤 이온이랑 음전하를 띤 전자가 막 뒤섞여서 뭐랄까 전기를 띤 입자들의 거대한 수프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요, 이 플라즈마가 다 똑같은 플라즈마가 아닙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엔지니어들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플라즈마를 나눠요. 바로 온도랑 압력인데요. 뜨거운 열 플라즈마와 상대적으로 차가운 비열 플라즈마가 있고요. 또 진공 상태가 꼭 필요한 진공 플라즈마와 그냥 우리 주변 공기 중에서도 작동하는 대기압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자, 플라즈마의 기본 개념은 이제 아셨을 테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현대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특별한 플라즈마를 만나보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열 진공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라디오 주파수, 우리가 흔히 RF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이 RF 플라즈마 세계에는요, 시장을 딱 쥐고 있는 두 명의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CCP와 ICP.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했네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술계의 두 챔피언, CCP와 ICP의 세기의 대결. 과연 이 둘은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엄청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링 위로 올라온 첫 번째 선수, CCP입니다. 용량 결합 플라즈마의 줄임말인데요.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금속판 두 개를 평행하게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 공간에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 두 금속판에 라디오 주파수 전압을 딱 걸어주면 그 사이에 전기장이 쫙 생기겠죠? 그럼 전자들이 이 전기장 안에서 마치 탁구공처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 원자들과 쾅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선수,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입니다. ICP는 금속판 대신에 마치 모기향처럼 둥글게 감긴 안테나 코일을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ICP의 방식은 조금 더 뭐랄까 우아합니다. 코일에 전류를 흐리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계속 변하는 자기장이 챔버 안에 직접 전극이 없는데도 신기하게 원형의 전기장을 유도해냅니다. 변압기랑 비슷한 원리죠? 그리고 이 동그란 전기장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전자들을 그 안에 가두고 뱅뱅 돌리면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요? 구조가 다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차이는 딱 한 단어, 바로 플라즈마의 밀도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핵심은 전기장의 모양이에요.
CCP는 전기장이 양쪽으로 뻥 뚫린 새는 방 같아요. 전자들이 너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서 벽에 부딪혀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ICP는 전기장이 완벽하게 닫힌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전자들을 그 안에 꽉 가둬서 거의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ICP는 CCP보다 무려 100배나 더 빽빽한, 그러니까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100배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밀도 차이가 현실 세계에서, 특히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는 화학적 반응인데 플라즈마 속 라디칼이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웨이퍼 표면을 녹여내듯이 깎아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물리적 반응인데 고에너지 이온을 모래 분사기처럼 쏴서 정밀하게 패턴을 파내는 작업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작업을 CCP와 ICP가 각각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CCP는 밀도가 낮으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킬 라디칼 자체가 좀 부족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출력을 조절하면 이온 에너지랑 라디칼 밀도가 같이 변해버려서 세밀한 제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ICP는요? 일단 밀도가 높으니까 라디칼이 넘쳐나서 화학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온 에너지랑 라디칼 밀도를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ICP의 진짜 슈퍼파워, 분리 제어 능력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CCP는 이온 에너지를 직접 제어하는 데는 나름의 강점이 있지만 ICP는 압도적인 플라즈마 밀도, 즉 작업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독립적인 제어 능력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만들고 싶은 반도체의 종류나 공정의 목적에 따라서 이 두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진공 챔버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CCP와 ICP 둘 다 진공이라는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제 플라즈마 기술은 바로 그 상자를 깨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진공 플라즈마는 비싸고 복잡한 진공 장비가 꼭 필요하지만 오른쪽의 대기압 플라즈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공기 중에서 바로 작동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훨씬 저렴하고 간단하면서 공장 생산 라인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 공장을 넘어서 이제는 의료 분야, 예를 들면 수술실에서 기구를 살균하거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도 이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우주의 근원적인 힘, 플라즈마를 과연 우리는 다음엔 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는 미래입니다.